안녕하세요. 용의자와의 수사반장 정미옥입니다. 오늘도 투자자들을 현혹시키는 종목들 수사해보겠습니다. 오늘 수사를 도와주실 수사관 두 분은 토마토 투자자문 김경원 운용역, LIG 투자증권 엄태훈 과장입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장에서의 새 용의자 화면으로 소환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용의자는 S오일, 두 번째 용의자 강원랜드, 세 번째 용의자는 SK. 이 용의자 하나씩 불러서 알리바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용의자 S오일, 그의 알리바이는 정유주 이익 증가 여력의 주목, 매수 유효. 네, S오일 오늘 3.85%, 한 4% 가까운 장대 양봉을 뽑아내고 있습니다. 정유주 이익이 증가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이 매수할 타이밍이다라는 이 알리바이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대형주 중에서 이제 가장 매매하기가 좀 힘든 종목이 유가 베이스로 하는 업체들이 아마 가장 실적 추정하기가 힘들고, 네. 어떻게 보면 이제 제가 이제 주식을 하면서 예측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 이제 환율이고요. 네. 두 번째는 이제 유가입니다. 근데 정유주 같은 경우는 저유가여서도 안 되고 고유가여서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정유주는 유가가 크게 변동할수록 이익이 레깅 마진이 있기 때문에 그 마진이 이제 벌어지면서 어떻게 보면 이익이 굉장히 좀 많이 급증을 했다가 어떻게 보면 대폭적으로 감축이 됐다가 네. 그런 부분들이 좀 반복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정유주들을 판단할 때 이제 유가를 판단해야 되는데, 유가가 사실 지금 뭐 $30 수준이지만 이게 $40로 $50로 또 반등이 나오면 또 정유주들은 또 정고점을 좀 뚫어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어렵긴 한데, 우선은 이제 제가 바라보고 있는 거는 2015년에 굉장히 좀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유가가 단기적으로 급락을 했다가 $50대까지 반등이 나왔었기 때문에 그거 마진 때문에 이제 이때까지 좀 올라간 건데,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2015년이 어쨌든 지나갔고 2016년 1월 달에 사서 이게 얼마나 더 업사이드가 나오느냐에 대한 고민을 분명히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EPS 그로스가 저는 너무 떨어진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뭐냐면 2015년에는 이제 2014년에 적자가 대폭적으로 있었기 때문에 2015년에 어떻게 보면 레깅 마진이 굉장히 좀 많이 벌어졌어서 거기에 대한 그 주당 순이익이 굉장히 많이 급증을 했었습니다. 제가 표를 좀 가지고 왔는데 2014년에 이제 그 EPS를 보면 마이너스 2,500원입니다. 근데 네. 이제 2015년에 6,476원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한 8,000원 정도 EPS가 급격하게 성장했고요. 근데 이제 2015년과 2016년을 비교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2016년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면 2015년에 EPS가 6,400원인데 2016년에는 6,100원밖에 안 나옵니다. EPS가 오히려 역성장을 하거든요. 네. 그렇게 본다면 2014년과 2015년 사이에서는 굉장히 좀 추세를 만들고 어떻게 보면 매매가 충분히 가능했지만 2016년에서는 유가가 또 급등을 한다면 얘기가 달라지겠지만 지금은 어떻게 보면 유가가 급등할 상황은 아니다. 네. 좀 이렇게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은 조금 보수적으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좀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뭐 증거 두 번째와 더불어서 유가를 어떻게 보면 속단하기가 굉장히 좀 이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로 봐서는 저는 위험 종목으로 좀 편입을 하고 싶습니다. 네, S오일 일단 보수적으로 위험의 의견이 먼저 제시가 됐습니다. 네, 엄태훈 과장님께서는 이 S오일 용의자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는 우선 석방 드릴게요. SK 이노베이션이 탑픽이긴 한데요. 그래도 S오일 같은 경우는 긍정적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2015년에 일회성 비용이 좀 발생됐습니다. 그 부분이 좀 악재였는데 긍정적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우선 납사 수요가 강하죠. 그래서 정제 마진이 상승을 했어요. 그림 준비했는데 정제 마진이 상승해서 긍정적이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저유가죠. 저유가 시기에 나타나는 이제 퓨얼 오일 강세랑 이제 난방기 성수기 또한 좀 긍정적이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최근에 사우디나 뭐 이런 산유국들이 시장 점유율을 본인의 시장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했어요. 왜냐하면 유가가 낮기 때문에 시장 점유율을 많이 높이려고 했던 부분이 있는데, 이로 인해서 OPS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게 낮아졌습니다. 그러니까 OPS라는 게 뭐냐면 아시아 정유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두바이랑 5만의 유가를 평균을 내서 OPS만큼 할증이나 할인을 하는데 이 부분이 낮아졌기 때문에 원가 개선의 효과가 많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꼭 유가가 떨어진다고 해서 꼭 나쁜 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환경은 안 좋은 건 맞습니다. 근데 15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회성 비용이 한 7천억이 잡혀 있는데 이게
재고 손실 말씀드린 대로 유가가 하락해서 한 4,800억 잡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하반기에 정기 보수했는데 이게 한 2,400억 정도 계상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한 7천억 정도의 손실이 발생된 거 이제 2016년에는 일회성 비용이 소멸됨에 따라서 실적 개선이 가능하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저는 이제 유가가 지금 많이 하락해 있는데 이제 주가도 많이 하락했고요. 최근에 환율이랑 유가로 인해서 모든 주식시장이나 위험 자산이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지고 있는데 유가는 저는 상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달러 인덱스 약세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백악관 쪽에서도 달러 인덱스의 강세에 대한 불편한 심기를 많이 드러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제 마진 상승 그리고 일회성 비용 소모 유가의 강세 예상으로 인해서 SO일 주가는 상승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또 그림 하나 준비했는데요. 장기 유가와 SO일의 주가를 추이를 보면 결국 유가가 하락하는 건 꼭 긍정적이지만 않습니다. 왜냐하면 일시적으로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중장기적인 흐름을 봤을 때 큰 틀에서는 거의 동행한다라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선은 유가의 상승을 전망을 하고 그 상승이 아닌 이 하락 상황에서도 좋은 실적을 냈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석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SO일의 수사 결과 정리해 보겠습니다. 두 수사관의 의견이 서로 엇갈렸습니다. 일단 사우디에서 시장 점유율 확보를 위해서 OPS를 낮추고 있고요. 또 3분기 정기 보수도 완료가 된 상태고 또 7천억 정도였던 일회성 비용이 모두 손실이 됐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좀 긍정적인 의견이 제시가 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EPS 성장 속도가 더딘 상태다. 또 현재 33달러 정도 되고 있는 유가의 이 방향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는 점에서는 위험의 의견이 제시가 되기도 했습니다. SO일 석방과 위험 사이에서 위험으로 분류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용의자 알리바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용의자는 강원랜드. 그의 알리바이는 4분기 실적 부합, 올해 성장 기대. 네, 강원랜드 그동안 좀 조정권에 놓여 있었는데요. 오늘은 또 5%대 가까운 장대 양봉을 뽑아냈습니다. 또 신한금융투자에서 리포트가 나오기도 했는데요. 네, 강원랜드 용의자 올해 성장 정말 기대해봐도 될까요? 네, 우선은 이제 카지노 업체들을 좀 나눠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제 내국인 전용 카지노를 좀 하고 있는 강원랜드는 실적이 굉장히 좀 좋고요. 근데 이제 그 중국이 어떻게 보면 반부패 정책을 지금 쓰고 있지 않습니까? 시진핑 정부가 그런 정책을 쓰고 있음과 동시에 어떻게 보면 작년에 메르스가 좀 있었기 때문에 중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카지노를 하는 것들이 굉장히 좀 많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카지노는 거의 무너졌죠, 지금. 어떻게 보면 파라다이스도 그렇고 GKL도 그렇고 전부 다 지금 무너진 상황이고 유일하게 지금 살아남은 게 이제 내국인 카지노입니다. 내국인은 어떻게 보면 면밀하게 말하면 이제 독점이죠. 독점이기 때문에 지표 자체가 흔들리지 않고 굉장히 좀 견조하게 나온다. 저는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 부분들이 이 회사를 굉장히 좀 매력적으로 보게 할 수 있는 근원이 아닐까 좀 싶은데 제가 강원랜드 이제 분기별 연간별 방문객 추이 그러니까 방문객이 계속 들어와야 실적이 성장할 때고 그리고 드로백도 계속적으로 늘어나는지 그리고 홀드율 같은 경우도 계속적으로 유지가 되는지를 좀 체크를 해보면 2015년 3분기까지 우선은 실적이 계속적으로 좀 발표가 되고 있는데 방문객은 지금 85만 명에서 지금 나왔기 때문에 3분기 때 그렇기 때문에 최근 이제 7개분기 보면 가장 많이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드라백 같은 경우도 가장 많은 수치를 지금 3분기에 찍어줬었고요. 그리고 홀드율 같은 경우도 뭐 22에서 23% 왔다 갔다 하는 1%의 변동은 원래 통상적으로 있어 왔던 거고 22.8 정도를 찍어주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아직까지도 계속 테이블이 늘어나고 있고 그 증설된 물량들 한 200개 정도 되는데 그게 이제 계속 가동이 되기 때문에 방문객만 계속 유지가 되고 홀드율만 유지되면 이 회사는 계속 우상향을 할 수 있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표 자체가 워낙 좋다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강원랜드도 고점을 찍고 일시 좀 빠졌습니다. 장이 좀 빠졌던 부분들도 있고 분명히 빠졌기 때문에 저는 이 기회는 충분히 저가 매수의 기회다. 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도 뭐 파라다이스가 15배, GKL 한 13배 정도 되는데 지금 강원랜드가 실적이 유지된 상태에서 한 14배 정도 받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매력적이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석방 의견을 무난하게 좀 드릴 수 있는 종목이 아닌가 좀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밸류에이션도 그렇고 가격도 그렇고 충분히 매력적이다라는 의견에서 석방의 의견이 제시가 됐습니다. 네, 엄태웅 과장님께서는 강원랜드 용의자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 우선 위험 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좀 많이 상승을 해서 시총 8조 되는데요. 4천억, 그러니까 영업이익 보면은 4천억, 그리고 뭐 5천억, 6천억, 이제 내년도에는 뭐 6천, 7천, 이렇게 더 증가할 거로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지금 이 현재 시가총액에서 뭐 이 정도 영업이익에서 이 정도 시가총액이면 사실은 뭐 고평가 논란에 휩싸일 이유도 없고요. 실적만 나오면 중장기적으로 좀 상향할 수 있는 건 맞다고 생각해요. 저도 긍정적으로 보지만. 근데 제가 그림을 하나 준비했는데 뭐냐면 지금 선이 세 개가 있는데 중간 추세에 지금 걸려 있다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물론 지지를 받고 다시 우상향할 수 있는 모습이 나올 수 있겠지만 오늘 상승을 해서 그 추세대를 막고 지금 그 이상으로 상승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좀 안정적으로 우선 시장이 조금 어렵고 상대적으로 덜 빠져 있는 상황에서 34,000원에서 35,000원 정도 최장기 추세대의 하단에서는 한번 매수해 볼 만하지만 지금은 아직 상단 돌파 이후 중기 추세의 상단 돌파 이후 지지받는 확인하고 사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회사는 긍정적이지만 타이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선은 조금 위험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들고 있고요. 2013년에 이제 테이블 추가했죠. 테이블 추가됐기 때문에 가동률 증가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로 인해서 매출 증가하고 있으니까 영업이익 긍정적으로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전자테이블의 의미가 있다고 봐요. 그 전자테이블로 이제 교체를 할 예정에 있는데 2월 달에 하는데요. 이제 공급 확대되면서 전자테이블이 48석인데 한 대 전환 시마다 약 한 3.3%의 공급 증대 효과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매출 상승 능력이 있을 거고요. 기존에 뭐 룰렛 전자테이블 이 매출보다 이제 바카라 위주로 하기 때문에 바카라는 이제 매출이 높기 때문에 아무래도 실적에 대한 증가는 좀 더 일어날 수 있다. 그래서 회사는 괜찮지만 그래서 타이밍에 대한 부분 때문에 약간 위험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위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원랜드 수사 결과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도 두 수사관의 의견이 조금 엇갈리긴 했습니다. 그래도 긍정적인 이야기들도 많이 들을 수가 있었는데요. 일단 방문객도 3분기에 최고치를 기록을 했고요. 카지노 내에서도 지표가 굳건한 용의자입니다. 또한 조정받고 있는 지금의 주가가 오히려 기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석방의 의견이 제시가 되는데요. 하지만 타이밍이 조금은 걸립니다. 지금보다는 조금 더 중기 바닥을 확인하고 들어가는 게 좋겠다라는 점에서 위험한 의견이 제시가 되기도 했습니다. 강원랜드 석방과 위험 사이에서 위험으로 분류하겠습니다. 네, 세 번째 용의자 알리바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세 번째 용의자는 SK. 그의 알리바이는 오너 리스크로 주가 하락은 과도, 성장 모멘텀 주목. 네, SK 지난 7월 달에 전고점을 찍고 조정을 받으면서 지금은 현재 박스권 하단에 놓여 있는 모습입니다. 네, SK 용의자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이제 SK 그룹 자체를 굉장히 좀 좋아합니다. 왜냐면 이제 SK와 SK CNC가 합병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근데 제가 좋게 봤던 건 이제 SK CNC였고, SK CNC가 워낙 실적이 좋았고, 특히나 이제 2015년도에 실적이 워낙 좋았기 때문에, 2016년도 그거를 이제 기반으로 추정을 해보면 분명히 좀 좋은, 환경이 좀 조성이 됩니다. 그래서 SK는 뭐 항상 용의자와의 시간에서도 이제 석방을 좀 드렸는데, 이제 변수가 좀 생겼죠. 이제 최태원 회장의 어떻게 보면, CEO 리스크라고 좀 보일 수가 있는데, 우선 그 부분들을 이제 두 번째로 설명을 좀 드리고, 첫 번째는 이제 SK CNC가 실적이 얼마나 좋은가. 이게 왜냐면 이제 SK 그룹의 이제 지주사로 됐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노베이션과 SK텔레콤 이런 관계 회사들 말고 SK CNC만 이제 개별 합병 기업으로 좀 바라보면 제가 추이를 좀 가지고 왔는데 요거는 이제 개별 영업이익 성장 추이입니다. 이거 보시면 SK CNC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 추이가 2014년에서 2015년이 턴어라운드에 좀 어떻게 보면 원년이었다 좀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수준은 2016년에도 계속 유지가 됩니다. 이쪽이 계속적으로 좀 고성장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뭐 SK 뭐 텔레콤이나 SK 이노베이션은 뭐 항상 실적이 무난하게 좀 잘 나오는 수순이고 크게 뭐 통신주거나 이제 정유주 쪽이었기 때문에 크게 변동이 좀 없는데 SK CNC는 합병 영업이익이 꾸준히 좀 증가하고 있는 부분들은 굉장히 좀 긍정적이다. 좀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두 번째는 이제 오너 리스크인데 사실 뭐 최태원 회장님께서 이제 뭐 이혼을 하실지 안 하실지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중요한 게 이게 재산 분할 이슈가 나오게 되면 만약에 이제 노소영 관장님이
SK 지분을 만약에 재산 분할으로 인해서 받으시게 되면 요거를 이제 시장에서 출회를 시킬 것이란 말이죠. 블록딜을 한다거나 그런 부분들이 나오면 이제 단기적으로 수급적인 이슈가 분명히 좀 있을 테고 그때는 약간 좀 복잡해지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SK 지금 주식을 바라볼 때 이 종목을 신규로 사야 되겠다 하는 사람은 어떻게 보면 굳이 이 리스크를 감당을 할 필요가 있을까? 물론 이제 이혼을 안 하시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면 리스크는 조금 이제 생기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회사 자체의 펀더멘털은 굉장히 좋습니다. 굉장히 좋고 그런 부분들이지만 굳이 리스크를 감당할 필요는 없다. 그래서 보유자는 홀딩 그리고 신규 매수자는 굳이 이 종목 말고는 다른 종목 좋은 거 많으니까 리스크를 굳이 테이킹을 하지 말자. 좀 이렇게 의견을 좀 정리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위험은 아니지만 사실 위험 의견을 좀 가지고 왔습니다. 네, 굳이 있는 리스크를 감당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라는 점에서 결론적으로는 위험의 의견을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네, 엄태웅 과장님께서는 이 SK6이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네, 오늘 뭐 다 틀린데 전 석방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많이 빠졌어요. 많이 빠졌기 석방 드리는데 저 증거 중에 뭐가 있냐면 짧은 손절 라인이에요. 22만 9천 원, 그러니까 전 박스권 하단이고 윗골이 달랐던 그 부분, 장대 음봉이나 장대 양봉이 나왔던 부분이 22만 9천이란 말이죠. 크게 손절 라인이 부담이 없어요. 기본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부담 없다. 그러니까 석방 드리도록 하고요. 매수했다가 손절 라인 깨지면 좀 손절 보고 손실 보고 나오면 되고요. 아니면 위로 좀 열려있는 공간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SK에 대해서 알리바이를 오너 리스크로 인한 주가 하락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이제 리포트를 보면 오해가 불러온 매수 타이밍이라는 레포트가 하나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지금 걱정하시는 부분들이 노 관장이 SK 주식을 받아서 이를 매도할 경우 물량이 나온다. 뭐 이 부분 때문에 이제 하락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오해가 불러온 매수 타이밍이다라고 말씀드릴게요. 지금 시장 오해라는 걸 지금 말씀드리는데요. 뭐냐 현행법상 협의이혼이랑 재판이혼 모두 재산 분할은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세 대상이 기본적으로 아니고요. 세금 문제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최태원 회장이랑 노세훈 관장은 1988년에 결혼했습니다. 근데 SK그룹, 그러니까 960이죠. SK이노베이션. 960은 1980년에 인수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노 전 대통령의 개입은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왜 더 빠르기 때문에 1980년과 88년 8년이 됐기 때문에요. 그리고 1994년에 한국이동통신을 인수한 시점에서 노 전 대통령이 이제 임기 마지막 기였는데 92년도 8월에 이제 반대를 무릅쓰고 선정이 됐어요. 지금 선정이었죠. 예전에는 선정이 됐는데 여론에 밀려서 일주일 만에 사업권 반납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이랑 크게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또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인수 최근에 했으니까 당연히 노 전 대통령이랑은 상관이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노 관장이 SK 주식을 직접 받아서 이를 매도할 경우에 재산 분할로 받은 주식이기 때문에 대주주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부과가 됩니다. 20% 부과되는데요. 쉽게 매도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한 노 관장 쪽에서도 후계 구도를 위해서더라도 이혼을 우선 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안 할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주식 매도는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은 어떻게 미래가 전개될지는 모르겠지만 짧은 손절 라인으로 인해서 매수는 해도 괜찮다라고 손절가만 정확히 지켜진다면 크게 문제 없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제 그림을 두 개 준비했는데 하나는 SK텔레콤이었고요. 하나는 지금 SK의 주식을 두 개를 준비했는데요. 가온랜드랑 동일합니다. 뭐냐면 추세대 세 개를 그려놓고 그 하단은 추세대를 깨졌을 때는 어떠한 이유에서든 그 악재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리고 호재도 반등으로 인식하고 악재는 좀 추가적인 하락을 하는 부분이 많다라고 생각하지만 지금같이 많이 하락해 있는 상황에서 박스권 하단에서는 매수를 해도 큰 무리는 없다라고 생각해서 석방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SK 수사 결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두 수사관의 의견이 계속 엇갈려서 제시가 됐습니다.
일단 오너 리스크가 있긴 하지만 좀 안 좋은 쪽으로 흘러가더라도 주식을 매도할 가능성은 조금 적다라는 의견이었습니다. 또한 사업 구조 개편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펀더먼탈도 굳건하고 현재 SK 주가가 23만 9천 원대인데요. 손절가가 22만 9천 원입니다. 조금 빠지더라도 이 정도는 부담 없는 가격이다라는 점에서 석방의 의견이 제시가 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오너 리스크를 굳이 감당할 필요는 없다. 이런 리스크를 조금 더 정리가 된 모습을 보고 나서 들어가는 게 더 좋지 않겠느냐라는 점에서는 위험의 의견이 제시가 되기도 했습니다. 네, SK 석방과 위험 사이에서 위험으로 분류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3명의 용의자를 모두 수사해 봤습니다. 김경원 운용령님께서는 S-오일, 아니네요. 네. 강원랜드를 석방 의견 주셨습니다. 강원랜드 용의자 가격 제시해 주시죠. 네, 우선은 강원랜드는 지표가 워낙 탄탄하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매수가 가능하다. 현재가로도 충분히 매수가 가능하다. 그래서 우선은 매수가는 현재가로 충분히 가능할 것 같고요. 목표가는 전고점 박스권 상단입니다. 43,000원. 그리고 손절 라인은 36,000원으로 조금 짧게 대응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엄태윤 과장님께서는 S-오일과 SK 석방의 의견을 주셨습니다. 어떤 용의자가 더 매력적으로 느껴지시나요? 네, S-오일이 좋을 것 같고요. 매수가는 지금 1000일 이평선 돌파했다가 다시 이탈했다가 돌파하는 모습이고요. 거래량 좀 실리면서 장대 양봉으로 돌파했기 때문에 1000일 이평선만 지켜준다면 우선은 부담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한 77,500원 정도 나와요, 매수가는. 그렇기 때문에 1000일 이평선 위에서는 매수해도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목표가는 95,000원까지는 도달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손절가는 73,0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용의자와의 수사 오늘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 또 다른 용의자를 수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